존경하는 18만 수용 구민 여러분,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김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용동 밀락동 구의원 김진희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밀락동 수변공원이 지난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변공원은 그동안 쓰레기 문제와 일부 취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민원이 잦았고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주구역 지정이 최선이었는지, 설령 최선의 선택이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이에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금주구역 이후 상권 세태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수변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8대 의회 때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쓰레기가 진짜 문제라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질서 유지 용역비만 1억 2,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에서 9월까지 넉 달 동안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보고한 21년도 수변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환경미화원 2사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378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주 단속을 위해 사용할 예산을 수변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했다면 훨씬 쾌적한 수변공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방문객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배부하고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두고 가도록 계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는 대신 집행부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권 침해입니다. 술판 공원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술을 먹지 못하게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금지라는 행정조치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그 피해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의 부작용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나쁘면 금지시켜라는 발상이야말로 가장 안이한 행정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행정조치의 근거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밀락 수변공원 금주구역 도입에 대한 방문객 조사입니다. 밀락 수변공원 공공문화 공간화를 위한 통합적 조사 분석 연구 영역 51쪽에 실린 조사 개요를 보면 19세 이상의 방문객 286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 286명은 편의 표본 추출법으로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편의 표본 추출법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표본을 추출하기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결과의 일반화나 오차보다는 시간과 편의성에만 목적을 두는 표본 추출법. 즉, 이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일반화가 어렵고 연구자가 임의로 혹은 손쉽게 선택한 표본에 의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조사는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맡겨 금주구역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작 수변공원을 생업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이게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대충은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구청 직원을 보낸다든가 뭐 공문 한 쪼가리를 보내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가 구청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대책론을 세웠긴데 아무 통보 한마디도 없이 우리 딱 금주구역을 만들면 우리 상권은 어떻게 되라고 죽으라는 말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변공원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지역 상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입니다. 비단 회 자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도 텅텅 비었고 커피숍, 식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말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을 실시하여 가족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족 공간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변공원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짐작됩니다. 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 소수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영업자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집행부에서는 부랴부랴 예비비 5천만 원을 들여서 트로트 가수 공연을 벌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여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금지구역으로 인해 수변공원 상권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또 트로트 공연 같은 일회성 행사가 죽은 상권을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며 너무나 안일한 대응 방식 아닙니까? 다시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코로나 전에 빚까지 내면서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제 생존권이 갈리는데 하루에 마스거리도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청에서 금조금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말마다 뭐 클래식 공연이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평일 예전보다 손님이 더 없어요. 지금 한참 전어철에 하루 전어 1kg도 팔기도 모자라서 지금 저녁에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참 이 뭐 하는 짓인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집행부는 수변공원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주구역 이전에 집행부는 주민 설명회를 단 한 번 가진 것이 전부였고 설명회에서 향후 대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니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 상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 코로나 그때처럼 12시까지만 시간을 제한을 주면은 그 전에는 12시 이후로 경찰차도 오고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제한을 주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입주민들도 12시 이후로는 11시부터 이제 예를 들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조용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민원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2시까지만 11시까지만 줘도 입주민들도 살고 저희 상인들도 살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금주구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을 두어 관리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밀락 수변공원을 새 단장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쾌적함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그 쾌적함이란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부디 집행부는 수변공원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